안녕하세요. 종석쌤입니다. 오늘은 국어 5단원 낱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써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각 그물을 같이 그리면서 떠올려 볼게요. 네, 인사.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문자 메시지도 있네요. 편지로 마음을 전할 수도 있겠어요. 편지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영상편지 이야기하네요. 전화랑 영상을 합친 영상통화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오늘은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지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편지를 쓰려고 하면 막막하죠? 편지를 왜 쓰는지 생각해봐요. 네, 편지를 쓰는 까닭, 편지를 쓰는 이유를 생각한 다음에 편지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쓸 때는 빠뜨리지 말고 써요. 네, 들어갈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배운 헷갈리는 낱말에 유의해서 편지를 써요. 네, 잘못된 낱말이 아닌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 들어갈 내용,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스승의 날에 사랑하는 우리 반 친구에게 예쁜 편지를 받았는데요. 이 편지는 내용도 좋고 글씨도 정말 잘 썼지만 편지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잘 들어가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자, 박종석 선생님께 적혀 있어요. 이건 뭘까요? 네, 받을 사람이죠. 받을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처음에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저희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인사를 하듯이 편지에서도 인사를 해요. 이거를 첫인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코로나가 끝나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수업하고 싶어요. 선생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빈 교실에 혼자 계셔서 외로우시죠? 저희가 가서 외로움을 달래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이고, 내용이 너무 아름답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전하고 싶은 말이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났을 때도 인사를 하지만 헤어졌을 때도 인사를 합니다. 코로나 꼭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끝인사를 해줬죠. 자, 그 다음에 날짜가 적혀 있네요. 2020년 5월 15일 쓴 날짜고요. 누구누구 올림. 여기서 중요한 게 자신보다 더 어른에게 쓸 때는 올림이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쓴 사람까지 써주면 편지가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편지를 써볼 텐데요. 편지를 쓰려면 편지를 누구에게 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편지를 쓰고 싶은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가족이래요. 가족 중에서도 누구에게 쓸 건지 생각해 봐야겠죠? 부모님에게 쓸 수도 있고요. 부모님 중에 어머니에게만 쓸 수도 있고, 아버지에게만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동생일 수도 있고요.
형, 누나, 오빠일 수도 있겠죠. 또 누구에게 쓸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에게.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에게 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보건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다음 맛있는 밥을 지어 주시는 영양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고민 있을 때 이야기해 주시는 상담 선생님에게 쓸 수도 있겠어요. 선생님들도 엄청 많죠? 또 여러분들 경찰관이나 소방관님에게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고마운 친구가 있으면 친구에게 써도 되겠죠? 그리고 동네에 고마우신 동네 어른들에게 써도 괜찮아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편지를 써볼게요. 선생님이 경찰관님께 쓰는 편지인데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써볼게요. 제일 먼저 뭘 써야 할까요? 네, 받을 사람을 씁니다. 그럼 여기 편지지가 있겠죠. 여기다가 써볼게요. 경찰관님께 그 다음은 뭘 쓰나요? 네, 첫인사를 쓰죠. 첫인사를 경찰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2반 박나은이에요. 이렇게 하면 첫인사가 완성됩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써야 되겠죠? 저희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순찰해 주시는 경찰관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네, 내용은 더 있으면 더 길게 써도 되겠죠. 그 다음 뭘 써야 되나요? 네, 끝인사를 써야 되죠. 끝인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 여기 한 줄을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됩니다. 그러면 뭘 써볼까요? 그 다음에 네, 쓴 날짜죠. 오늘이 5월 23일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5월 23일. 마지막에 쓴 사람을 씁니다. 나은 올림. 어때요? 이제 친구들도 편지 잘 쓸 수 있겠죠? 한번 영상을 멈추고 편지를 직접 써보세요. 편지를 써본 친구들은 내가 편지를 잘 썼는지 쓰기 습관을 점검해 봅시다. 어떤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될까요? 바른 자세로 썼는지 점검해요. 네, 바른 자세. 좋습니다. 또 어떤 것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글씨를 예쁘고 바르게 썼는지 확인해요. 네,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어떤 것을 보면 좋을까요?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쓰는지 확인해요. 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고마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이것으로 5단원 낱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써요.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편지를 안 써본 친구들은 편지지와 편지 봉투를 예쁘게 꾸며서 고마운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보세요. 그럼 6단원 차례대로 말해요에서 다시 만나요. 배운 내용 복습 잊지 마세요. 안녕!